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 방법에 잘하는 대해서 방법.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봐야 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네. 하나만 알아도 돼요. 뭔가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알 수 있으면 가격. 사실 요거 끝이에요. 이게 요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근데 이 가격을 안다는 건 단순하게 이게 아니죠. 아 이거 얼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 심층적으로 안다는 거는 다양하게 뭔가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불인이라고 표현할게요. 불인이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지역만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지역에서 이 아파트는 얼마, 이 아파트는 얼마, 부알못은 이거조차 모르죠. 얼마인지조차.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분들이 판단의 근거들이 생깁니다. 요 가격이 요 정도면은 요 가격은 이렇게 싸구나. 네. 약간 그런 기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분양권이 당첨된 수강생의 질문인데 수강생분 한 분이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창원에 사파동에 창원 반도유보라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20년 5월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일단 그 86이 지금 펜트하우스인데 7억 7천에 분양을 했고요. 네. 그리고 78 타입이 4억 5천 800에 분양을 했어요. 네. 이게 결코 싼 분양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죠. 이거를 네. 당첨이 됐는데 네. 가지고 가도 되겠냐. 그러면은 여기서 부알못이다. 네. 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거죠. 뭐 7억 7천? 나는 7억 7천이 없는데? 뭐 계약금 7,700만 원? 난 7,700만 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비싸다.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부알못이고. 근데 원래 뭐 살 때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일단 비싸다고 생각. 근데 싸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분양권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비해서 5억이 싸다, 뭐 10억이 싸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뉴스에 그렇죠. 나올 정도로. 그거는 이제 뭐 서울의 유명한 곳들 그렇죠. 뉴스에 나올 정도면. 근데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모르면. 아예 모르면. 네네. 근데 불인이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때 당시에 20년 5월 당시에 창원이 어땠냐면 용지 아이파크라는 데가 창원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네. 가장 좋은 곳. 좋은 곳이 이제 같은 평형. 얘는 이제 좀 평형이 다르긴 한데 네. 얘가 한 7억 5천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서 창원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창원 뭐 지역에 대한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네. 그때 당시 창원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의창구, 성산구, 마산 그리고 진해. 이게 마창진이라고 하죠. 마창진. 그렇죠. 마창진 연합. 마창진 연합.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나 마사에서 왔어. 네. 창원이네. 이런 마산 분들 화내요. 네. 나는 마산이야 이렇게. 요게 합쳐서 네. 한 100만 정도 됩니다. 네. 100만이라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라고 보셔야 되냐면 그 광역시 중에서 가장 인구 적은 데가 이제 울산이거든요. 울산이 110만 정도 돼요. 아하. 그럼 사실상 마창진은 광역시급이네. 광역시급이라고 봐야죠. 네. 저는 명예광역시라고 불러요. 네. 명예광역시급인데 여기서 이제 용호동에 있는 용지 아이파크가 대장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가격이 한 7억 5천 정도 했단 말이죠. 근데 사파동에 있는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네. 입지상으로 봤을 때 네. 저기보다는 떨어져 확실히 보이죠. 떨어져요. 네. 네,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근데 신축 좀 그 입주 연차가 네. 22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불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억 한 5천 정도 하는데 네. 7억 7천이면 싸진 않다. 네. 비싸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더 가져가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기까지는 판단이 생각이 가능하죠.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 도시의 규모를 알고 이 가격을 알면 이때 당시에 잠시만요. 이때 당시에 네. 요걸 보셔야 됩니다. 대구가 대구 광역시죠. 네. 실거래가가 11억. 그리고 아하. 호가가 13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9평 이 84 기준 전용 84 네, 네. 기준으로 부산이 이때 당시에 11억 5천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울산이 한 8억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쭉쭉 치고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인구 수도 그렇고 네. 가격대가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강생분한테 가져가시면은 네. 손해는 절대 안 본다. 창원이 말씀드렸죠. 울산급은 네. 된다. 울산급은 된다. 여기는 절대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 자리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4억 5천에 분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4억 5천에 분양을 받고 네. 이 86이었으면은 7억 7천에 분양을 받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라고 네. 보면은 뭐 더 가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지금 피가 이 86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붙어 있어요. 이게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용지
아이파크 그리고 봤지만 그게 지금 한 11억 정도 갔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한 3억 정도가 올라간 걸로 되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가격 자체를 그냥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가격 그리고 다른 지역의 비슷한 네. 규모의 가격대까지 비교를 하면은 네. 이게 더 갈지 안 갈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제 사례예요. 네. 이제 제가 18년 말부터 19년 초에 울산을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이 전까지는 울산에 살면서도 사택에 살았었고 이제 전세로 살았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울산에 집을 사야겠다. 이제 내 집 실거주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네. 돌아다녔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것도 가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공급도 봐야 되고 미분양도 봐야 되고 흐름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5대광역시 전용 84 대장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네. 이때 당시에 부산이 8.5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대구가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9억이었어요. 그리고 광주가 9억. 그리고 울산이 이때 5.8억이었어요. 싸네. 보시면 부산이 350만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가 250만이고요. 그리고 대전하고 광주가 한 150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네. 근데 울산이 아무리 110만이어도 그렇지 이 가격 차이는 고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가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싸진 않다.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지만 이때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실제로 내 집 마련도 이제 했죠. 뭐 이사갈 네. 것까지 해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격을 조금 심층적으로 아시면은 이게 싸다 비싸다 이게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요거는 근데 제가 어렵게 말해서 그런데 지역 내에서도 있어요. 지역 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이 급등이 고평가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아파트들이 또 저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됐다는 타이밍이 거죠. 됐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로 계속 저평가로 있다가 그렇죠. 이 1등이 뛰기 시작하면 그 그렇죠. 동네가 이제 키 맞추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뭐 나 2등 들어가면 어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또 하나 지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울산에 사니까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 다 지나고 네. 울산 사람들 막 다 끝났다고 했을 때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울산인데 네. 여기서 가장 대장 아파트가 이쪽에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 2차라는 아파트예요. 가격도 거의 이제 창원이랑 같이 가죠. 네. 11억 정도로 해서 보시면 이때 당시죠. 이때 한 5억 8천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요게 한 이제 2020년 9월에서 10월 정도 한 4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걸 내가 가격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 5억 8천 하던 게 거의 한 10억 정도 갔다. 라고 해서 제가 돌아봤던 데 중에 하나가 이런 데였어요. 혁신도시거든요. 네. 유곡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역이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쪽에 유곡 이편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30평대를 본 게 아니라 40평대를 봤습니다. 어허. 큰 대형 평수를. 40평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늦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또. 더 늦게 네. 움직이기도 하고 이때 덜 움직였어요. 네. 네, 보시면 이때거든요. 네. 이때 제가 이제 막 움직였을 때가 이때요. 이때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네, 네. 보시면 정고점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 어허. 가격 자체가 오른 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네요. 그 네, 자리에. 한 1억 네. 1억 정도? 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전세가가 이제 올라오는 것도 눈에 보이고 하면서 투자금이 뭐 한 5천에서 1억만 원? 1억 네, 네, 정도면 네. 되겠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저평가라고 이게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네. 다른 데 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억 4천 정도가 뛰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요게 가격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되게 판단의 근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가격을 조금 면밀하게 보시면 되게 네. 판단을 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가격을 평소에 알아놓지 않으면 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그죠. 네. 가격을 알아놓으면 야 이게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동네가 올라가고 그 다음 게 또 올라가고 이런 게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것만 알아도 이게 순서가 약간 보이는 거죠.